25일 밤부터 남해안 등 경남 일부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외 설치물 파손과 낙하물에 의한 피해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21,66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3,401명이 감소했으며 해외 입국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양산 동부 지역의 가칭 웅상보건소 신설이 추진됩니다. 양산시는 30만 인구에 따른 보건법에 근거해 조직 신설안과 행안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합천댐 방류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액이 잘못됐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군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는데요. 양산시가 보건지소만 있는 동부 지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섰는데요. 과연 40만 인구를 바라보는 양산에 2개 보건소가 들어설 수 있을지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만 양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부 지역.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어서 행정이나 의료기관이 있는 서부로 가려면 최소 30분 넘게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 속에 지역민은 21km나 떨어진 보건소의 거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좀 공공의료 서비스가 좀 발달되었으면 좋겠고 어른분들이랑 또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조금 더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오면 더 좋지. 그래 거기 이제 우리는 좀 의견에 또 뭐 올라가면 차 타고 올라가니까 좀 불편하고 많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좀 개작은 좀 하고 모든 것이 보건소 오면 뭐든 진작 무슨 치료 좀 해주고. 양산 대부분의 기관이 원도 시민 서부에 집중되고 코로나도 장기화하면서 동부 지역 공공의료 시설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덕계동에 자리한 센터는 3층 규모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와 치료사 등 전문가가 상주해 치매 예방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생활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준공 후 코로나로 운영은 늦춰졌지만 올해 하반기면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보건소 신설을 위한 추진도 시작됐습니다. 양산 동부 지역 9만 8천여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18%, 인구 25만여 명인 서부는 13%에 불과합니다. 동부에 보건지소가 있지만 인력은 62명인 보건소와 달리 단지 14명,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시민도 7,000명에 달합니다. 시군 구별로 한 개의 보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는 등 주력하고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총액임금제도 있고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아마 중앙부처에도 양산과 지금 동부 양산과 서부 양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는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이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산시는 힘을 더하기 위해 웅상에 현장 시장실을 열고 지역 의료계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추진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화재가 난 집안에 격리 중이던 8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보고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물을 끼얹고 불길로 뛰어들어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나선 이 시민 영웅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해에서 거주하고 있고 운수 쪽 일을 하고 있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화재를 목격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집을 지나가는 도중에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길래 이제 불난 걸 직감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119 신고하고 안에 사람 없는 줄 알고 이제 밖에 나와서 119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긴박한 상황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집안에 있는 80대 남성을 어떻게 구조하신 겁니까? 119 이제 소방관들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저는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제 밖에 있었는데 그 집 이제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뛰어오셔가지고 안에 사람 있다고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경황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붙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려고 물을 찾고 있는 도중에 안에서 이제 수도꼭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가 창문 집안 창문에 이제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밟고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를 안에서 이제 몸을 넣어가지고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 그때 집으로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이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소방서에서는 시민 영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구조하고 나서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잠깐 잃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크게 아픈 거는 없고 일단 연기를 마시긴 마셨는데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영웅까지는 아니고 많이 부끄럽고요. 그냥 누구나 그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네, 이웃을 위한 숭고한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불길에 몸을 던진 윤 씨의 용감한 행동으로 80대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해 동부소방서는 살신 성인의 자세로 생명 보호에 도움을 주신 시민 영웅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곧 윤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밤부터 남해안 등 경남 일부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26일 오후 남해안과 내륙 지역인 산청과 하동에 시간당 35에서 65km, 순간풍속 시간당 70에서 9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순간풍속 시간당 90km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시간당 순간풍속 60km 내외 돌풍이 부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해와 고성, 거제, 통영, 산청, 창원 등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실외 설치물 파손과 시설물 점검,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소식처럼 26일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 태풍급 강풍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특히 만조 시각과 겹쳐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됩니다. 자세한 소식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몰려옵니다.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의 많은 양의 수증기가 동반돼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26일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태풍급 강풍도 몰아칩니다. 26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8m,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에 경남 내륙에도 순간풍속 초속 17m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도 동해남부상에는 초속 20m의 바람과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항해나 어업을 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6일 오후부터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오후 비 소식이 예보됐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번 주말 남부 지역부터 벚꽃 구경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의 벚꽃은 이미 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중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음 주 벚꽃 행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봄나들이를 기다려온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그동안 발길을 막았던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들도 올해부터는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봄꽃 축제를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봄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봄 나들이 이전에 방역 걱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벚꽃 구경, 그래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5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21,66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3,401명이 감소했으며 해외 입국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6,865명, 김해 3,297명, 진주 2,579명, 양산 2,204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시 지역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3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588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40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54%, 3차 예방접종률은 62.9%를 기록했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28일부터 각 읍면동 대표 메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김해시는 각 읍면동 대표 메일을 만들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다음 달 9일 시행됩니다. 경남에서는 초졸 75명, 중졸 212명, 고졸 938명 등 1,225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초중졸 검정고시 시험장은 창원 상남중학교이며 고졸 시험은 창원공업고와 마산중앙중, 삼정자중, 발림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재소자는 진주교도소에서 시험을 치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됩니다. 합천군의회가 합천댐 방류 피해 관련 조정 결정에 항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재산정을 요청했습니다. 성만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주민들이 인정받은 피해액은 실제 59%이며 가재도구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00만 원으로 배상 금액이 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발생한 피해액 14억 9천만 원은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의회는 조정결정 즉각 철회와 피해 주민이 산정한 금액 전액 인정,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 수재민의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건의문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년 전에 발생한 방류 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은 7,733명, 보상액은 1,5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예술 인재 선발 오디션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김해 출신의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예술 인재입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출신 증명서와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오디션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총 상금 100만 원과 함께 2022 더 클래식 김해와 함께 무대에 설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NN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24일 저녁 진동면 주도항에서 주도항 해안 산책로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개통식에는 허성무 시장과 최형두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도항 해안 산책로는 총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광암해수욕장에서 주도항 해안선까지 총 길이 375m의 산책로를 설치하고 파노라마와 포토존 등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